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네, 위치부터 해서요. 총 9가지의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로구의 위치입니다. 종로구는 왼쪽으로는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 위쪽으로는 성북구, 오른쪽으로는 동대문구, 아래쪽으로는 중구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희궁자이 2단지가 있는 홍파동을 보시겠습니다. 홍파동은 여기 보시면 3호선과 5호선을 끼고 있는 통일로를 경계로 왼쪽으로는 서대문구, 영천동이 위치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행촌동, 오른쪽으로는 광화문이 있는 세종로, 아래쪽으로는 평동과 이 서울시 중구 순화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종로구 내에서 유일무이하게 거의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이 경희궁자이 2단지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구축되어 있는 준신축 아파트로서 경희궁자이 3단지와 함께 대장단지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경희궁자이 2단지고요. 보시면 위쪽에 인왕산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인왕산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통일로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는 서대문구, 오른쪽으로는 종로구가 되겠고요. 단지 앞쪽에 이제 건너편에 영천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단지 바로 아래에 이제 자이 3단지, 그리고 그 밑에 강북 삼성병원하고 서울 적십자병원 있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에 그 유명한 경희궁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더 가면은 여기 종로구청, 그리고 서울정부청사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는 이제 서대문 독립공원이 엄청 넓게 조성이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도 유명하죠. 그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 인근 일대가, 그리고 또 독립문도 있고요. 이 인근 일대가 역사도시다, 이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경희궁 자이 2단지가 약간 좀 메인에 있는 느낌이죠. 메인에 있는 느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란병원이 있고요. 인왕산이 있고, 인왕산 아이파크 1차가 있고, 그리고 여기 경희궁 롯데캐슬이라고 3호선 독립문의 바로 앞에, 바로 어떻게 보면 바로 끼고 있죠. 바로 끼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거의 신축에 가까운 준신축 아파트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세대수가 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희궁자이 2단지의 배정초등학교인 독립문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독립문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단지인 이제 4단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내려와 쪽 보시면 2단지, 3단지, 서울 적십자병원, 강북 삼성병원, 5호선 서대문역 이렇게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라인이 굉장히 많이 상권이 여기까지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희궁, 그리고 여기 이제 광화문이 위치해 있고, 이제 경복궁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서울역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 그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입니다. 네, 외벽 상태가 준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깔끔하거든요. 깔끔한데 여기 보면 살짝 이제 노후의 흔적도 조금씩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문의 모습, 공동 현관문의 모습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놀이터의 모습 웅장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분리수거장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제 CCTV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 분수대의 모습과 테니스장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 지하 주차장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 있는 게 보이죠? 여기는 이제 그 돈이문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노후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자재점, 뭐 철물점 이런 곳들도 있고, 뭐 약국도 있고, 커튼집도 있고 해가지고 노후된 상권과 함께 밀집되어 있는 구역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이제 2024년 6월 21일에 고시가 완료된 상태고, 신속하게 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만 개발이 되면은 주변이 굉장히 깔끔한 상권들로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자이 3단지와 경계되는 부분이고, 여기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여기는 이제 스위스 대사관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렇게 틈 사이로 살짝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은 이제 자이 3단지 내부 상권, 아까 여기가 돈이문 정비 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3단지 내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밀집 학원가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단지 내 상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군데군데 이제 학원이 이제 조금씩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밀집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궁 롯데캐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도로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자이 2단지하고 자이 3단지의 이 내부 상가가 워낙에나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워낙에나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이 상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2단지 상가고요. 이건 이제 3단지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주변 인프라가 좀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동도, 이제 거주하는 분의 이런 취향대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상당히 그것도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독립문초가 가까운 이제 왼쪽 편이 좋을 것이고요. 이쪽 편이 좋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병원이 가까운 쪽이 좋다 보니까 여기 3단지 옆쪽 있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 단지가 또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경희궁 쪽이 이제 바라보이는 뒷동 쪽 있죠? 이쪽 뒷동 그쪽을 또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상가가 가까운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동도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동들이 다 이제 선호하는 동이 될 수 있다. 좀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교통편을 좀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3호선이나 5호선 가까운 쪽이 또 더 선호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재미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참고로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희궁 있거든요. 이 경희궁에 지금 이제 서울광장의 한 10배 정도 규모, 10배 정도 규모의 역사공원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참고로 좀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네. 25평 A, B, C 타입인데요. 지금 A 타입하고 C 타입 있죠? A 타입과 C 타입은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의 위치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B 타입은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복도식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5평 C 타입의 모습입니다.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의 모습, 화장실의 모습, 평면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경희궁자이 2단지는 홍파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식 이제 준신축 아파트고요. 1148세대, 용적률은 251%, GS건설사가 시공사고요. 최고층은 21층까지 있고요. 계단식 구조와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로 사실 구성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단지 외부는 이제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차 대수는 1.3대고요. 지하 주차장과 세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인근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네, 서울 독립문초. 여기 이제 학군지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서울 독립문초, 대신중, 대신고가 있고요. 제가 하나만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경희궁자이 3단지는 지금 평동으로 들어가고, 여기 2단지는 홍파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달라요. 여기 이제 2단지는 독립문초인데, 아마 3단지는 이제 덕수초라고 해가지고 조금 거리가 조금 있는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덕수초등학교가 좀 전통도 깊고 더 이제 선호하는 좀 학교라고 이렇게 좀 나 있는 상태라서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접중학교는 대신중, 인접고등학교는 대신고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는 아쉽게도 초품화는 아니고요. 조금 살짝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6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5호선 서대문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밀집학원가는 없고요. 병원 같은 경우 병세권 아파트답게 강북 성심병원, 서울 적십자병원, 그리고 이제 인왕산 아이파크 쪽에 세란병원이 이렇게 있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그리고 공원은 축구장 1.5배인 오람공원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을 뽑자면 학군이 이제 3단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3단지에 비해서 좋지 않다. 아무래도 이제 덕수초등학교가 좀 더 선호하는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부족하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로변에 위치해 있을 경우 소음이 일부 발생할 경우가 있다. 그 2단지 뒤쪽편에 이제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좀 소음 데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이 교육청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로구의 특징 그리고 거래지수, 평동과 홍파동의 특징까지 빠르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구의 면적은 23.91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13만 9,343명이고요. 지하철역은 1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을 끼고 있고요. 인근 병원은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세란병원이 있고요. 학원은 316개, 그중에서 입시 검정 모습은 102개가 있다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역 상권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없고 스타벅스 40개, 그리고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자치구로 중구와 함께 서울의 도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자 서울의 업무지구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종로구의 거래지수는 696세대, 공급 적정 수요 같은 경우는 696세대고요. 공급량은 없고요.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2020년도에 746건, 2021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445건 줄었죠. 줄고 22년도에는 168건까지 상당수가 줄었고요. 거래량이 이제 그러다가 2023년도에 314건까지 회복했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19건으로 작년의 거래량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을 보시겠습니다. 매매 매물 같은 경우 1년 전에 711건에서 758건으로 소폭 증가했고요. 전월세 매물은 265건에서 263건,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25평형 기준이고요. 25평형의 매매와 전세 최고가입니다.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17억 5천, 17억 5천이었고요. 전세 최고가는 11억이었어요. 그래서 갭은 6억 5천이고요. 25평형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1148세대 중에 151세대밖에 없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매매 전세 건수, 전체 평형 기준이고요. 20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실거래 건수 같은 경우 3건, 23년도 39건, 24년도 31건이 거래가 됐고요. 확실히 22년도에 완전 거래량의 절벽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2년도 전세 건수 80건, 23년도 178건, 24년도 38건까지 전세 건수도 지금 보시면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25평형의 최근 거래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4년 8월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죠. 17억 5천 돌파했고 9월에 17억 3천 그렇게 해서 9월에 한 건, 10월에 한 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 같아요. 보시면 이제 8월, 9월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평형의 KB 시세와 호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KB 시세 같은 경우는 16억 7천 그리고 최고 호가는 이제 20억까지 올라가 있고요. 최저 호가는 17억 8천. 지금 보시면은 최저 호가가 이미 전고점을 넘은 상태로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어쨌든 전고점을 이제 8월에 돌파를 했고 이제 아마 계속해서 좋은 거래 지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한번 쭉 보시면 그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2023년도 2월에 13억 6천으로 지금 최저가를 기록했거든요. 최저가를 기록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상승했죠. 상승하다가 23년도 초부터 이제 그대로 유지했죠. 거래가 거의 안 됐죠. 거의 안 돼서 유지하다가 24년도 이제 초부터 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해서 이렇게 지금 8월에 17억 5천 그리고 또 9월에 또 17억 3천 이렇게 찍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8월 9월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 보시겠습니다. 네, 아파트와 업무 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까지 이제 대중교통 51분, 자차로 34분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대중교통도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죠. 환승을 안 하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시청역은 인근이라서 대중교통 20분, 자차 6분밖에 소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디역과 가디역 한번 보시면 구디역은 43분, 30분, 42분, 31분으로 충분히 다닐만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의도역도 가깝습니다. 23분, 18분, 마곡역도 45분, 31분 출퇴근 시간 괜찮죠?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DMC역 29분, 12분 여기 상당히 가까운 그 위치이기도 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57분, 45분 그래도 그렇게 막 오래 걸리는 않죠 시간이. 그래서 이 인근 그 교통편이 강남 물론 조금 걸린다고 하지만 그 서울에 이제 이쪽에 8대 업무지구까지 출퇴근하는 데는 위치가 굉장히 괜찮다. 좀 이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18분, 10분 되는데 사실 좀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차로 이동하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경희궁자이 2단지와 3단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무학현대 그리고 인왕산 아이파크 인왕산 아이파크만 500세대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무학현대는 이미 구축인 상태죠. 구축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수가 적으면서 이제 구축인 곳 이제 무학현대의 평당가 보시면 가장 낮죠. 가장 낮은 3,6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신축이긴 하지만 세대수가 가장 적은 인왕산 아이파크 2단지가 그 다음에 평당가가 낮고요. 그리고 이제 인왕산을 끼고 있는 인왕산 아이파크가 평당가가 낮고 그리고 이제 신축이 이제 세대수가 적은 경희궁 14단지 그리고 이제 경희궁 롯데캐슬 아까 보셨죠? 경희궁 롯데캐슬도 세대수가 적어요. 경희궁 롯데캐슬이 그 다음 평당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가 역시 대장단지답게 가장 높은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실거래를 하거나 그다음에 갈아타기 수요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 입지 점수를 구해봤을 때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경희궁자이 2단지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94점을 취득했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입지가 사실 서울의 중간급지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온 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에서 가장 특화된 아파트다. 유니크한 아파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파트는 이제 실거주하기도 좋고 병세권에 슬세권에 공원까지도 다 갖춘 역사 도시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궁자이 2단지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